떡국열차 4교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뭐 길게 하네요. 아니 저희가 늘 이렇게 준비해오는 것도 많고 이 역사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정말 늘 샘솟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좀 길어지는데 자꾸 딴 데로 가는 것 같아, 그죠?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근데 딴 데 가는 게 그렇게 또 나쁘지가 않은 게 언제 또 나쁘다면서요? 역사란 게 우리가 이 새 시대에 새로운 어떤 능력, 새로운 인물은 어떤 인물이 우리가 과연 인재가 되고 필요한 인물이냐 언제든 우리가 워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면서 다양한 지식들을 네트워킹해서 그 네트워킹 속에서 새로운 지식을 또 창출해내는 이런 사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뚝 잘라 말해 쉽게 말해 어려운 건 싫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알고 있는 애들이 좋다. 그래서 뭔가 얘기가 나왔을 때 거기에 또 가지를 치고 이런 이야기 구조가 나쁘지 않다. 그게 바로 창의적 인재죠. 그게 바로 통섭형 인재 아닙니까? 네. 예. 최재천 교수가 늘 주장을 하는 통섭의 지혜. 저는 정영진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3교시까지는 결혼 얘기를 좀 했었고 이번 4교시에는 또 요즘에 그 전 세계적으로 에볼라 난립니다. 네. 이제 악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반기문 사무총장이 악수 대신 그냥 인사를 하고 그런 사실은 포유류는 말이죠. 문질러 줄 때, 그러니까 스킨십, 살과 살이 맞대는 것을 통해서 심적 안정을 얻는다고 하거든요. 이건 진짜 실험으로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쥐들도 그냥 이렇게 먹이만 준 쥐랑 태어나고 이제 2주 된 쥐들을 먹이만 준 쥐랑 붓에 약간 물을 묻혀갖고 계속 이렇게 만져준 쥐랑 생존율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붓으로 만져준 거예요. 졸리세요 혹시? 붓으로 만져준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게 무슨 스킨십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런 촉촉한 느낌의 이런 스킨십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새끼 원숭이 실험을 해봤는데. 여기 또 나오네. 그러니까 철로 만든 이제 원숭이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우유병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거기 가면 우유를 먹을 수 있고 그런 원숭이 이제 뼈대를 하나 만들고 또 이제 같은 뼈대를 만드는데 거기다 부드러운 벨벳천을 씌워가지고 또 원숭이 뼈대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럼 새끼 원숭이들이 어디 가서 계속 있냐면 계속 그 벨벳천에 가서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 우유가 있는 여기보다 오히려 더 이제 스킨십이. 베베잖아요, 베베. 예? 베베. 그럼 노래 넣으려고 그러죠. 베베. 걔 누구더라? 프랑스에. 네, 꼬마가. 조르디인가? 맞아, 조르디. 조르디. 진짜 모르는 게 없어. 조르디. 얘 이뻤는데, 그죠? 그렇죠. 지금 뭐 하나? 그 가수 안 하나? 지금? 원래 어릴 때 이쁜 애들이 커서는 잘 안 돼요. 그치, 아역 배우 출신 중에. 그렇네요. 저는 어릴 때도 예뻤는데 커서도 예쁜 애는 레옹의 그 마틸다 걔밖에 없어요. 마틸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저 한 명 더 있네요. 아역 탤런트 출신인데 눈 왜 되게 김민정. 그 친구는 지금도 커서 여전히 예쁘시죠. 네. 네. 하여튼 뭐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강소연도 예쁘죠. 그런 식으로 보면. 안성기도 하긴 아역 배우 출신인데. 50년대. 예. 아역 배우셨어요? 안성기 씨 아역 배우 출신이에요. 아역 배우였던 사람들 꽤 있어요, 그죠? 조영기 씨는 아닌가요? 아닌가? 그게 아닌가요? 젊어서부터. 뭐니? 하여튼 뭐 질병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엉뚱한 데로 자꾸 옵니다. 그러니까 요즘 에볼라니 좀 전에 조류 인플루엔자, 다양한 신종플루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면서 인류의 삶들을 많이 또 바꿔놓지 않습니까? 일본 가면요 다 마스크 쓰고 다녀요. 네, 왜 그렇더라고요. 그러지? 거기는? 사스, 중증 사스? 호흡기 증후군인가 왜 그것 때문에 사스. 그 이후로 하여튼 그 마스크 쓰는 게 굉장히 보편화되잖아요, 이번에 그죠? 일본 그리고 남에게 폐를 끼치는 걸 굉장히 싫어. 나 또 왜 일본 얘기를 해? 일본 얘기만 하면 신이 저렇게 나고 눈빛이 바뀌어요. 전생에. 남의 폐 끼치는 걸 싫어하니까 내가 감기를 걸리거나 이러면 남에게 폐 안 끼치는 게 왜 침 같은 거 튀면 안 되니까요. 그걸로 전염된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폐 끼치는 거 상관없어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조금 이제 우리는 대범하다. 우리는 좀 대범하고요. 일본 애들은 좀 소심한 거죠. 이렇게 또. 그래요. 하여튼 일본 사람들 그런 생활 방식의 변화가 또 있었고 그런가 하면 백신 맞는 것도 사실은 백신이라는 게
저희 때는 어릴 때 소아마비랑 몇 가지 안 맞는데 요즘 어린애들은 엄청나게 주사 맞대요, 진짜. 그니까요. 막 몇 개를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감염이고 뭐. 전체적으로는 어떻든 찬반양론이 많이 갈리지 않습니까? 네, 백신을 하는 게 좋다, 나쁘다 이랬는데. 근데 어떤 전체적으로는 뭐 유아 생존율이라든지 이게 높아지니까 그 뭐 일단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대형 뭐 유행 질병들 이런 것들이 한번 우리 이 지구를 쓸고 갈 때 어떤 변화들이 또 생겼는지 그걸 한번 또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아보세요, 그러면. 그러면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알아본 거 하나 해도 됩니까? 네, 뭐 한번 얘기하시죠. 우리나라 귀신들은 다들 이게 견설의 모양 같은 데 보면 피를 이렇게 흘리잖아요. 하얀 모습에. 그렇죠. 입에 피를 흘리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런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폐결핵 환자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죽는 폐결핵 환자가 너무 많아서 근데 폐결핵으로 죽으면 우리가 흔히 그 흑사병은 죽으면 새카맣게 몸이 이제 바뀌잖아요, 시체가. 근데 폐결핵으로 죽으면 몸이 허옇다는 거죠. 허옇고 피를 흘리나요? 거기다 이제 각혈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 모습을 형상화한 게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죽으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게 거의 폐결핵 때문에 결핵 이것 때문에 어떤 귀신의 대표 이미지가 형성된 것이다. 이런 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폐결핵은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많이 유행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희 거의 이제 일제시대 이때쯤 아닌가요? 우리나라 결핵 환자가 지금 OECD 국가에서 그 인구 비율 대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3만 명씩 지금 새로 신규 결핵 환자가 생기고 있어요. 아니 그거 맞는데 옛날부터 그러는 건 아닌 걸로 아는데. 16만 지금 결핵 환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기침하고 있습니다. 16만 아니면 17만에 계속 머물고 있는데 뭔가 그것도 자신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매년 3만 명이니까 계산을 좀 해봤죠. 아니 그렇죠. 예전에 그래서 우리 대한결핵협회도 있었고 실드 크리스마스 맞아. 어렸을 때 실 샀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귀신의 이미지라는 게 그 옛날부터 그런 식의 이미지는 아니지 않겠냐. 이거는 이제 근대로 들어온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이제 그려진 것도 근대로 들어와서잖아요. 아니 지금 얘기를 그러니까 역사가 옛날 역사가 아니고 또 아니 그럼 1910년, 20년 우리 역사가 아닙니까? 말 잘못했다. 그것도 우리의 역사, 소중한 역사입니다. 내가 저렇게 잡힐 줄 알았는데. 뭔가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말할 때 가끔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죠. 말을 하면서도 이거 밟힐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좀 하죠. 여튼 뭐 이런 얘기 한번 좀 제가 드리고 싶네요. 좋네요. 결핵. 결핵. 그래서 왜 그 미국은 좀 그렇고 유럽 같은 데나 뭐 서구권은 우리가 죽은 사람들이 왜 보통 그 귀신의 대표적인 이미지 중에 하나가 좀비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좀비들은 새카맣잖아. 그리고 새카만가요? 좀비들은 좀 새카매요. 보면 새카맣고 좀 이렇게 되게 좀 더럽잖아요. 더럽잖아요. 네. 이게. 우리 귀신 되게 깔끔한데. 그러니까 그 흑사병으로 죽은 애들이 이렇게 막 시체 널브러지고 이런 모습들이 그 좀비의 어느 정도 투영이 좀 됐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그렇게 말하면 우리도 역병으로 죽으면 다 그렇게 거적대기 씌워놓고 그러면 덮어놓잖아요. 더럽게는 똑같이 들어온대. 아유, 그래도 대표적 이미지를 하여튼 갈 때는 가장 뭐부터 가겠어요? 가장 많이 봤던 거, 가장 많이 봤던 시체.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 폐결핵, 그 허연 시체 이런 거였다는 거죠. 그것보다는 차라리 우리는 귀신이 되는 경우는 원한이 있을 때 대부분 다 그렇게 귀신이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자, 원한이 있을 때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찍 죽은 것도 억울하고 또 얼굴에 원을 그릴 수 없잖아요. 얼굴에 어떻게 원한을 그립니까? 그러니까 이제 봉두남발하고 머리를 풀어지고.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뭐 확실합니다. 정프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정박. 정박은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요. 근데 결핵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귀족이 걸리는 질병이고. 맞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선망하는 질병이었대요. 부러워하는 질병이었대요. 왜요? 왜냐하면 결핵이 걸리면 아까 말씀드린 얼굴이 창백해지고 흰 피부가 가지게 되고. 뺨은 이제 열 때문에 빨갛게 장밋빛으로 부풀어 오르고. 거기에다가 흰 손수건에 붉은 피 각혈을 하니까 이게 너무 귀족의 질병. 너무 걸리고 싶은 질병. 영국의 바이런 시인 같은 사람은 결핵 걸리고 싶어서 환장을 했거든요. 진짜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그게 고뇌하는 젊은이의 표상인 거예요. 이런. 예전에 우리 소설 보면 맨날 걸리는 백혈병 하듯이 그 결핵이라는 게 나름 이제 문학 문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뭔가 이게 고상하고 또 정신적인 질병 같다 이거지. 뭔가 일본에서는 본래 상사병 좋아하는 짝사랑을 하다 보면 결핵 걸린다 이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결핵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걸로 투영되면
뭐 비슷할 수도 있겠죠. 근데 결핵이 이제 물론 이제 결핵이 이제 치명적인 상처를 나는데 사실 결핵 자체는 나중에 보면 이게 그 우리 에이즈 환자들이 그때 좀 대중적 이미지가 안 좋게 되는 게 막 몸이 나중에 막 염증 나고 이상하게 돼갖고 안 좋다 이러잖아요. 결핵이에요, 그게. 에이즈 환자가 면역력이 약해져갖고 결핵에 의해서 이제 몸이 결핵 자체가 몸에 결절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울긋불긋 터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얼굴은 하얗게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보면 모양새 보기는 안 좋죠. 60년대, 70년대 드라마, 한 80년대 초까지도 그랬는데 지금 드라마들은 기억상실 아니면 백혈병 뭐 이런 거 걸리잖아요. 부치병이라고 그쵸. 하면. 근데 그때는 결핵이 거의 그걸 이제 대표를 했었다고요. 그래서 그나마 최근 거로 보면 후나미 나왔던 그 드라마 있죠. 그 김희애 씨가 아들과 딸. 거기 보면 그 후나미가 결핵 걸렸다고요. 영양이 부족할 때 이제. 네, 영양 부족하면서 이렇게 결핵 걸리고 이상시인. 네. 뭐 이런 분들은 이제 결핵 걸리고. 그렇죠. 예전에 이제 김지아 시인 뭐 결핵 안 걸리는 사람이 없죠, 사실은. 뭐. 굉장히 대중적인 평이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난 근대에 와서 그렇다 이 얘기죠.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질병이란 게 어떻게 보면 그 시기마다 다 유행하는 질병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결핵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계속 있던 병이 아니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전통적으로 있던 건 뭡니까? 그럼 우리가 말하는 이제 천연두, 그러니까 마마 이런 거잖아요. 천연두. 그러니까 천연두. 가령 뭐 서양에 패스트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마마가 있었다. 무섭죠. 천연두가 정확하게 무슨 병이죠? 두창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말로는 두창이라고 불렀대요. 천연두는 일본 말이래요. 천연두는 일본 말. 두창. 두창 아니면 두진. 그게 이제 그 소의 그 종두법으로 이제 극복한 게 이 병 맞죠? 그렇죠. 제나가 영국의 제나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석영 선생님. 그렇죠. 지석영 선생님. 우두라고 하죠. 소의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두창 아니면 두진 아니면 완두창이라고 불렀대요. 완두창. 왜냐하면 증세가 얼굴에 곰보되는 게 그런 거야? 이게 막 물집 같은 게 나는데 잡히고 그다음 살이 움푹 패지게 돼요. 그러니까 콩을 만한 이런 뭐가 나기 때문에 완두창이라고 했대요. 옛날에는 참 곰보 아저씨 참 많았는데 동네에. 왜냐면 백신을 못 맞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사율이 25%였다거든요. 4명 중에 1명은 죽었대요. 우리나라는 전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거기서 살아남아도 잘못 치료하면 얼굴에 그 곰보 자국이 남아가지고 곰보로 살아난 사람이 많대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도 있던데 순종도 순종이 곰보였어요? 네, 좀 그러니까 약간 곰보기가 있었대요. 곰보기는 뭐야? 그러니까 전체 얼굴에 다 있는 건 아닌데 조금 볼 이쪽에 뭐 조금 있고 하는데 그 김구 선생님도 왜 있었다잖아요. 곰보가요? 네. 그래요? 어머니가 광락원 여사인가 그렇잖아요. 그분이 어릴 때 김구 선생이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젊을 때 광락원 여사가 어릴 때 김구 선생이 그걸 알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대요. 그래서 원래는 이 물집이 스스로 터져가지고 없어질 때까지 놔둬야 되는데 막 터트려 버렸대요. 여드름 자듯이. 그래서 더 흉터가 남았구나.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혜미 씨는 혹시 그 얼굴 이렇게 푹푹 패인 분들 본 적 있어요? 어릴 때요. 초등학교 본 적은 있구나. 2학년, 3학년 요때 기억나요. 동네 할아버지 한 분이 그러셨었어요. 그렇죠. 네. 빵도에 곰보빵 있는데. 네. 곰보빵이 소보로빵이죠. 소보로가 일본 말인가? 그렇죠. 소보로가 뭐 그러니까 일본 말이에요. 일본 말. 그렇죠. 네. 곰보빵이 소보로빵이에요? 곰보빵이 소보로빵.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거까지 계속. 참. 추사 김정희도 천연두 조사하시면서 그 얘기를 생각 안 하셨다는 건 너무 좀 충격인데요. 곰보빵을. 곰보 얘기가 당연히 나올 텐데 거기서 소보로 얘기로 그러니까 병인데 못했다? 먹는 거와 연결시키려고 하기까지는 제가 좀 머리가 부족했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추사 김정희도 곰보. 네, 곰보였는데 초상화 있잖아요. 네. 초상화를 제자가 그렸대요. 그래서 뽀샵을 했구나. 네, 약간 뽀샵을 했대요. 얼굴엔 원래 패인 게 있는데 약간만 이제 자국 있는 듯이 이렇게만 남기고 검보사 비슷하게 그냥 조금 음영만 좀. 그렇죠. 근데 그때는 뭐 워낙 또 많고 하니까 물론 이제 그 개인적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컴플렉스 많이 가진 분도 계시지만 또 다들 많이 뭐 주변에서 겪다 보니까 큰 흠이 아니고 뭐 그렇게 또 봐야죠. 그래서 상처 받으시면 안 되고 다 또 듣는 분들 두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라는 게 있고 진이라는 게 있고 마라는 게 있대요. 그는 이제 물집이 잡히는 게 크기에 따라 다르대요. 그러니까 큰 돌기가 생기면 두라고 불렀고 좀 그거보다 작으면 진
그것보다 더 작으면 아주 목에 문 것처럼 약간 부풀어 오르면 마라고 했대 마. 그럼 그거가 합쳐서는 마마 뭐 이런 거예요? 아니 마마는 다른 거고. 너무 많이 죽으니까 높임말을 붙여준 거예요. 마마라고. 네. 제발 좀 호화마마 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네, 그러니까 높여서 이제 두려움을 나타내 준 거죠. 호환 마마의 그 마마는 고마마고. 아니요, 호환 마마보다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엄청나게 많이 살았다잖아요. 인왕산에. 네, 인왕산만이 아니고 전국에 산에 많았대요. 그래서 호랑이에 의한 피해가 굉장히 많았답니다. 사람이 다치는 일이. 그래도 요즘 왜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다치는 거하고 예전 그 호환하고 같이 비교하는 사람들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 거 같다. 이거 자동차가 밤에 보면 호랑이 같잖아요. 다치면 결국 호랑이한테 잡아먹힌 것 같다. 그만큼 예전에 이제 호랑이로 많이 죽었다. 그리고 박색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건 못생긴 여자를 박색. 예. 박색이다 뭐 이러잖아요. 네. 그 박색이란 말 어원이 원래 뜻이 마마를 앓고 나서 여자가 걸린 공포 자국을 박색이라고 했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욕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박색이. 그러니까 너 저기 마마 천연두 알았냐 뭐 이런 느낌. 피부가 더럽다 이런 얘기. 네, 그렇죠. 왜 이때까지 잘 하시더니 왜 갑자기 정신줄 났어요 지금. 그런 천연두가 꽤 유행을 우리 선조들을 많이 괴롭혔고. 네. 그게 쭉 이렇게 유행이었어요? 아니면은 뭐 그렇죠, 시기마다 이렇게 있어요? 아니 이거는 뭐 천연두는 계속 우리 역사를 통틀어서 이제 종두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19세기인가 들어오잖아요. 19세기 후반인가에. 네네네.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이게 본래 중국이나 어딥니까 인도 같은 데는 알잖아요. 천연두를 알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천연두 종기를 가루로 이제 말려가지고 그거를 흡입하든지 맞아요. 마시고 이래갖고 저항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이제 유럽에서는 나중에 이제 제너가 이제 소에서 해가 그게 더 이제 우리도 저렇게 했는데 그런 방법은 알았는데 농도를 잘 조절해야 되잖아요. 또 너무 센 게 들어오면 진짜 알아버리니까. 그래서 성공률이 굉장히 낮았대요. 그러니까 몰랐던 건 아닌데 성공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전면적인 시행이 안 된 거예요. 그래도 그런 걸 알아낸 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요. 종기를 해서. 우리나라 선조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본래 동종요법이라고 하죠, 뭐. 같은 정은 같은 걸로 하니까. 이게 너무 불필요하게, 너무 과도한 그런 칭찬 오히려 우리 체국이나 이런 거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 동종요법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가 맞습니까? 지금 여기 인도에서 들어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 이쪽이 아무래도 처음 시작했다.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건 못 사니까 들어온 거죠. 우리가 빨리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기록엔 없지만 우리가 먼저 한 거다. 그쵸, 어디 경주 어디에서. 솔직히 로켓포의 기원은 우리나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대신기장. 신기장. 그 전에 또 활 쏘는 데는 며칠 전에도 있었죠. 근데 그거는 손으로 쏘는 게 아니고 그 기계를 이용해서 쏘았으니까. 한반도 만물 창조설이 있어요. 뭐든 다 여기서 만들었다는. 그 인류의 기원이 한반도라는 얘기도 있어요. 거기까지 가지 마요. 에덴 동산이 그러면 어디 서울 명동 이런 데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은 종로 일대였다는 얘기도 있죠. 빨리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생긴 풍습이 뭐냐. 네. 굿하는, 그러니까 물론 굿은 다른 것도 있지만 이때 굿을 또 많이 했대요. 어린애에 누워 있으면. 귀신은 물러가라? 네.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질병이 대부분 다 보면 왜 신이 노해서 그렇다거나 그런 걸로 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신을 쫓아내야 되는 그러니까 나쁜 신을 쫓아내야 되니까 역신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굿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굿하고 나서 애들 몸도 이렇게 빗자루 같은 거 막 쓸고. 그 작두질 타고 이렇게. 작두를 타는. 그 예전에 처용가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처용이 이제 역신이 처용의 아내를 침범했다가 처용의 그 도량에 관대하게 처용이 이제 용서해주고 이러니까 그다음부터 역신이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당신 이제 있는 곳에는 내가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질병 걸린 환자가 있고 그러면 항상 대문 앞에 그런 처용의 그림을 그려놓고 역신이 안 들어온다는 그런. 그래서 처용의 그림을 거기다 그리는군요. 역신이 이제 더 이상 침범 안 하고 아프더라도 나가겠다 뭐 이런 약속이다 뭐 이래가지고. 그 노란색 배경에 눈 이렇게 부리부리한 그 그림이 처용. 그게 이제 서역인의 얼굴이라는 얘기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질병이 지금 말씀대로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게 항상 우리는 외부의 어떤 그렇죠, 뭔가에 그렇죠. 들어왔다 이거죠. 근데 사실 맞긴 맞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19세기 파스테르가 결국 발견해냈잖아요. 세균 감염설. 그 주요한 어떤 전염병은 대부분 내부의 세균에 우리가 감염돼가 병이 나니까 사실 우리 조상들이 나름 외부에 귀신이 들어왔다는 것도 나름 일리가 있죠. 뭐 우리 조상뿐 아니라 뭐 또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그 생각을 했지만 우리 조상님들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어떤 그 귀신의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다 뿐이지 뭐 그걸 다 이해를 하셨던 거예요. 외부에서 뭔가 들어왔다는 거. 외부에서 왔다는 거 다 이해하셨네. 그건 제가 먼저 말했잖아요, 그 얘기는. 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굿을 했다? 굿을 많이 했다. 그리고 정약용 선생님 있잖아요. 아유, 유명하신 분이죠. 정약용 선생님이. 다산. 예. 다산이 원래는 이제 왜 차다자에다가 매산자잖아요. 예. 근데 왜 많이 낳을 다산일 수도 있는 게 육남 삼녀를 낳았대요. 아, 능력자네. 육남 삼녀인데 이남 1녀를 제외하고 7명이, 6명이 다 배가 달라요? 아니요. 지금 질병하고 있는데 그럼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아니, 그럴 수도 있죠. 물론 화를 낼 강진 얘기예요. 유배 시절에 어떤 이제 여자 종해가지고 애를 하나 놓은 거는 있죠. 예. 아, 6남 3녀 빼고? 또 있다더라고요. 그러면 10명 두 자릿수 채웠네요? 근데 딱 냉정하게 거절했다더라고요. 인연을 딱 기왕에서 풀려나면서 더 이상 이제 아주 냉정한 모습도 보여준. 정약용 선생님 못 쓰겠네. 집안이 몰락하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역적 집안의 그 자손,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를 좀 미안했을 수도 있죠. 아유, 정약용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슬픈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지금요? 6명의 아들, 딸이 다 마마에 걸려서 죽었대요. 내가 또 실수했네. 그래서 마가해통을. 마가해통을, 그러니까 그 마는 좀 다르긴 한데 홍역 쪽인데. 그러니까 홍역이든 이거든 다 마마라고 불렀대요. 천연두도. 그렇죠. 홍역. 하긴 정확하게 뭐 구분이 잘 안 되고 그냥 사람 목숨을 비슷하게 막 손님이 왔다 갔다 고열이 나고 뭐 얼굴에 나니까 먹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둘 다 마마라고 했는데 어쨌든 마가해통은 이제 홍역에 관한 책이고 홍역에 관한 책을 쓰셨다고요? 네, 마가해통. 6자녀를 보내고. 와, 그래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그러겠어요. 자식 잃은 슬픔은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 같으면 자식 잃으면 술에 빠져 살지 이렇게 책 치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도 빠져 살고 계시잖아요. 의지가 굳은 분이에요, 정말. 정약용 선생.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은 우리가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을 거예요. 6명이나 묻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실수한 건가요? 아니요. 가슴이 묻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빨리 넘어가시죠.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를 어디에 묻지? 청산에. 뒷산에다가. 청산에 묻잖아요. 청산이에요? 부모는 청산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 그렇군요. 정말 안타깝다, 그죠? 부모도 가슴에 묻어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 가요, 이거. 아니, 그렇다고요, 그래. 끝입니까?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책도 이렇게 쓰셨다. 정약용 선생님이 마가해통을 그러니까 지은 계기가 이런 것도 있었다. 그러면 그 책은 뭐 의학서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증상 같은 거랑 치료법. 그러니까 백과사전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진짜 이거는 그 마마에 관한 책이에요. 좀 피눈물로 쓰셨네. 근데 참 그 마지막 이제 죽는 아들이 이름이 농아래요, 농아. 그러니까 농사 짓는 아이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기왕 갖고 집안이 이제 몰락하기 시작하는 상황이라서 농사나 짓고 살아라. 근데 얼마나 안타까웠겠어. 얘는 이제 그러니까 벼슬이나 이런 걸 못 하지 말라고 해족에 이제 신분이 됐네. 네, 그렇게 됐는데 유배생을 하고 있는데 편지가 온 거예요, 아내에게서. 우리 농아가 당신이 바닷가에 가서 소라 껍데기를 보내주겠다고 해서 강진에서 사람이 올 때마다 소라 껍데기를 찾았는데 없는 것을 곧 알고는 시무룩해 하곤 했어요. 아이고. 그리고 우리 농아가 죽은 뒤에 마마로 죽은 뒤에 당신이 보낸 소라 껍데기가 도착했네요. 어떡하면 좋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글에다가 남깁니다. 이때의 비통한 심정을.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현명한 일인데 이것조차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아휴, 내가 하늘에 죄를 지어 이리도 참혹한 꼴을 보게 되었으니 어쩌면 좋단 말이냐. 그래도 우리 정영 선생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이제 지식인들 이런 여러 가지 뭐 사형도 당하고 사약도 맞고 하잖아요. 물론 유배생활 21년이나 하고 그랬지만 어떤 분은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도 소행 정도는 된다. 소행? 소행은 작을 소, 다행할 행자. 그러니까 말년이 그래도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뭐 집안이 완전히 그 다 죽고 자식 다 앞세우고 이런 건 아니고 앞세웠지만 다 뭐 사약받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래도 눈을 편하게 감았다는 거예요. 소행 정도는 된다.
하긴 동생과 형 다 죽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뭐 우리 또 제가 같은 또 정시다 보니까 이제 또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어떤 바를 느꼈는데요? 네? 어떤 바를 느꼈다고요? 여기서는 지금 섭불리 웃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웃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정약용 선생의 애틋한 자식사랑, 절절한 가족의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또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적확한 표현입니다. 다른 분 빨리 좀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는 체 메뉴를 안 해요? 아 맞다. 항상 아는 척 메뉴, 아는 체가 아니라 아는 척. 아는 척 메뉴. 아는 척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항상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가능한 스스로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자기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아, 그런가요? 예, 왜냐면 내가 갑자기 뜬금없이 야, 너 마마 알아? 아,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뻔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얘기가 나올 때까지 좀 이렇게 기다릴 줄 아는 그 참을성이 좀 일단 필요하고 그리고 뭔가 비슷한 얘기만 조금 나왔어도 바로 그 얘기에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민첩성, 순발력. 그럼 내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네. 야, 오늘 돈텔마마 가지 않을래? 돈텔마마? 그래, 오늘 한번 가지 뭐. 근데 돈텔마마가 뭐 하는데, 거기? 그 왜 카바레? 카바레. 근데 이름 어떻게 돈텔마마로 줬다냐? 글쎄 말이야. 돈텔파파라고 하지. 아, 마마가 그 뜻이야? 그렇겠지 뭐.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지 마라? 난. 마마! 마마. 난, 또 딴 얘기인 줄 알고 또. 왜, 뭐, 아는 거 있나? 아니, 왜 마마가 예전에 그 역병을 가리키던 말이거든. 역병. 쇼한다, 쇼해라. 마마라고 있어, 마마라고. 예전에 천연두 하나? 천연두? 이름 들어봤지? 천연두. 뭐 해가지고, 고름인가, 뭐 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소. 소 고름 해갖고, 거기서 이제 바이러스를 뽑아갖고, 이게 이제 백신 만든 게 이제 그 천연두 백신인데, 천연두나 홍역 뭐 이런 거를 옛날엔 마마라고 했다고, 마마라고. 아, 왜? 그게 이제 워낙 무서운 질병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윗사람처럼 이렇게 모셔갖고, 조용히 좀 가시라. 왔다 그냥 가시라. 해갖고 마마라고 불렀다고. 근데 오늘 마마 갈 거야, 그래서? 일단 라면 하나 먹고. 라면 먹고 가자. 그래. 요렇게. 뭔가 이렇게 다른 뭔가가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치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티푸스를 우리가 연병이라고 하잖아요. 장티푸스가 연병이에요? 네, 이런 연병할. 장질부사도 갔나요? 장질부사도 장티푸스 아닌가요? 네, 그렇게 연병이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장티푸스에 걸려라 이놈아 뭐 이런 욕이래요. 연병에 혹시 제기랄도 뭐 그런 거 있나? 이런 연병할. 제길 연병 뭐 이런 게 같이 가든. 제길은 뭐죠, 그래? 참 생각해보면 그것도 뭔가 의원이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독해서 나중에. 아니 그 제길이 본래 이제 재미부터 시작해서 같이 다 나온 거죠. 네?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줘요. 아니 그러니까 왜 우리 엄마하고 관계를 할? 그것도 제길이에요? 그렇게 날 알고 있는데. 그게 제길이에요? 그게 지표 가면서 이제 재미럴이죠, 재미럴. 니미럴. 그러니까 다 같이 그러니까 니미럴이나 재미럴이니까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사실은 욕도 어원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냥 막 쓰는 건 아니야. 결국은 그게 썬오피치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 가나 비슷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병을 가지고 요거를 사용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있었나 봐요. 그래요? 네. 병 걸려라 뭐 이런 의미로? 네. 그러니까 매독 있잖아요, 매독. 15세기에 많이 유행했대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매독? 네. 그래서 영국 사람은 프랑스 발진이라고 했대요, 매독을. 둘이 서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럼 이제 프랑스 사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독일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독일 질병. 매독을? 매독이 무슨 죄야? 참나. 이태리 플로렌스 사람들은 나폴리 질병이라고 했대요. 위아래가 또 거기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일본인들은 중국 질병. 안 좋은 건 서로 자기 싫은 나라를 다 붙인 거야, 막. 매독을 그렇게 다들 나라마다 좀 다르게 불렀고. 뭐 그런 건 또 있습니까, 혹시? 재밌네요, 그거? 뭐, 그 정도예요. 그래? 뭐, 그냥,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상들은 이제 귀신이 이제 질병을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고대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신의 징벌이다 이렇게 생각, 징벌이다 이렇게 생각. 신의 채찍을 휘둘렀다 이거죠.
이집트 사람들은 좀 더 심해요. 신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그 결과가 질병이래요. 아, 신들이 싸우고 나서 피사지게 싸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의 증거. 애굽에서 탈출할 때도 보면 질병을 내리는 그게 그렇죠. 있잖아요. 자기 집 앞에 표시를 해놓으면 네. 6월절이라고 하나요? 뭐 하여튼 그때 명절하고. 그러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질병을 원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은 다 다르대요. 예전에 그 유럽에서도 이 코흐라는 유명한 질병학자 최대 경쟁자였죠, 독일은. 그렇죠. 그 양반이 막 그 세균이라든 이런 걸 콜레라균을 콜레라균 발견하기 전에는 무슨 개구리나 물가에 사는 뭐 그런 애들이 질병을 옮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좀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개구리 잡느라고 뭐 동네 애들 다 동원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었다. 코어가 재밌는 일이 있죠. 코어는 이제 주장이 그러니까 균에 의해서 세균, 박테리아에 의해서 이제 전염병, 콜레라가 감염된다니까 코어에 반대되는 학자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코어한테 그러면 콜레라 균을 보내라고 내가 먹어보고 하겠다. 그래서 코어가 보내주기도 해요. 먹고 나았다. 나는 아무렇지 않으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그게 코어가 제일 약한 거 막 그냥 이제 먹고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랬지 않았나. 근데 진짜 콜레라 균을 마신 학자도 있어요. 나는 또 이거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위산이 다 녹여버린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너무나 황당한 이 비과학적인 얘기들이 많았는데 굿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진짜 비과학적이잖아요. 굿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전통의 그 어떤 문화인 굿은 약효라는 것이 반드시 어떤 그 물리적으로만 피지컬하게만 가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 몸에 있는 어떤 그 저항력을 키워주는 그런 어떤 행사? 굿이 일종의 플라시보. 그렇죠. 플라시보 효과도 있고 그 아이에게 강력한 믿음을 심어줌으로 해서 저항력이 강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내가 왜 그랬을까? 저는 그래서 굿을 그렇게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비난할 것만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하긴 조선 왕실에서도 굿을 하고 이랬으니까요. 왕자나 이제 대군들이 이제 마마나 이런 데 걸리면 그러니까 대놓고는 못하지만 뒷구멍으로 그러니까 뒷문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굿을 벌리기도 하고 했대요. 하긴 유교 문화에서는 굿을 하는 건 안 되는 거 아닌가? 안 되죠. 사문 그러니까 본래 괴력난신이라 해가지고 괴이하고 뭐 힘쓰고 어지럽고 귀신 이런 거는 절대 거론하면 안 되는 게 공자님의 그거니까 어느 사회나. 그 궁 안에도 보면 이 집으로 인형 만들어 갖고 그렇죠. 바늘로 찌르고 뭐 이거 많이 나오니까 주술적인 행위죠. 그거 부두교인가요? 예. 거기가 약간 좀 그런 거 많이 하지 않나요? IT 종남미 쪽. 그래서 거기 부두교 보면 그런 인형 같은 거에 이렇게 영혼이 뭐 이렇게 들어가서 IT와 관련해서 황열병이라고 거기도 열나는 병이 있는데 프랑스가 IT 독립을 못 막은 이유 중에 하나가 IT에 이제 진압을 하러 갔는데 반란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 병사가 황열병에 다 죽어가지고 반란 진압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아즈텍 제국이 있고 밑에 잉카 제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스페인 군사들이 피사로하고 코르테즈가 100명 데리고 와서 뭐 10만 명 군대를 다 이겨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싸움에서 이긴 게 아니라 걔들이 갖고 온 게 바로 아까 말했지만 우리 천년두 같은 거. 이걸 가지고 거의 한 1억 명 가까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거든요. 1억 명이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이 또 원주민들은 또 어떤 식이냐. 아까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노예로 많이 잡혀가고 하잖아요. 이 황열병. 이걸 쫙 해갖고 유럽 사람들이 저항력 없어갖고 또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말씀대로 중남미의 나라들이 이제 그 노예들 생활하고 하다가 독립된 이유가 황열병이 되니까 이 서양 애들이 안 되는 거예요. 견디를 못해. 여기 와서 살면 다 병 걸려 죽어버리니까. 그냥 열만 나는 병이에요? 그렇죠. 일단 그러니까 열 나가서 죽어요? 열이 40도 이상의 열이 고열이 나고 이틀인가 이상 되면 굉장히 그거 돼가지고 탈수가 돼가지고 죽는데요. 그럼 신경이 녹아버립니다. 이게 애들 때 우리가 왜 애가 열이 날 때 이거 빨리 열을 떨어뜨려야 되고 특히 이마 같은데 우리가 물수건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눈이라든지 귀라는 게 뇌하고 바로 뇌신경이에요. 뇌신경 1, 2번, 10번이 다 연기를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게 어린일 때 열이 고열이 날 때 가만히 방치하면 그냥 녹아버려요. 신경이. 그래요? 그러니까 눈이 멀어버리고 귀가 그러니까 열이 날 때 무조건 애들 머리 쪽은 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거는 약을 먹을 필요는 없는데 일단 머리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마라든지 이런 쪽은 바로 눈하고 귀하고 직결되면서 신경을 녹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다고. 뭐 이게 절대적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무조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뭐 정박님 말씀은 그냥 믿음이 가요. 저는요. 글쎄 아직은 그래요. 알았어. 그렇게 이제 전 세계를 괴롭힌 그 흑사병이 패스트가 제가 듣기로 그 징기스칸이 흑사병 걸린 죽은 시체들 그걸 막
대포 같은 걸 대포는 아니겠습니다. 뭐 하여튼 뭘로 막 성 안에 투석기처럼 이렇게 해서 던졌다는 이건 맞습니까, 그거는? 기록을 보면 이제 우리 그 지금 흑해 네. 터키하고 저 그리스 그렇죠. 요래 갖고 저 러시아하고 연결되는 쪽 있지 않습니까? 네. 흑해 쪽의 도시에서 그 이제 베네치아입니까? 제노바 쪽에 이태리 쪽 상인들이 만든 도시가 있는데 몽고 쪽이죠. 이제 타타르 쪽 이쪽 병사들이 공격을 하다가 이제 잘 안 되니까 자기들 병사 굉장히 저항이 심했대요. 그러니까 난공불락처럼 돼가지고 그 성을 환락을 시키기 힘드니까 이제 병에 걸린 애들을 이렇게 던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병이 더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얘들이 그거 탈출을 해가지고 배를 타고 왔는데 이제 거기서 내리면서 이제 쫙 병이 이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쥐에 있는 균이 이렇게 퍼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배 안에 뭐 쥐도 따라오고 이럴 테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패스트가 나오면서 뭐 완전 유럽 자체가 봉건제가 몰락하게 된 계기가 됐죠. 그 실크로드가 끊어진 계기도 사실 패스트고 그렇게 잘 번성하다가. 근데 사실은 또 우스갯소리로 금력제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외국 갔다 오고 나면 다 금력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물건 같은 것도 하는데. 그게 사실 이 패스트 영향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검역제도가. 자꾸 이제 배를 타고 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또 병 퍼뜨릴지 모르니까 일정 기간 동안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 속에. 이제 예수가 예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고행을 했잖아요. 네. 40일 동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 속에서. 그런 다음에 40일 지나서 이상 없으면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이제 병이 이제 안 나갔구나. 참 별 이상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서양 사람들은 보면 예수가 40일 동안 있었다고 지도 40일 있어야 되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주술적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같이. 우리나라 사람은 참 과학적이에요. 아니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은 아는 척 자랑이 아니라 오늘은 애국심 경쟁이 굉장히 또 뜨거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자랑스러운 우리 그렇죠. 조상이니까요. 네. 저희 듣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누가 더 애국자인지 게시판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선정된 한 사람은 진짜 애국자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요즘 완전히 뭐 애국이 트렌드네요. 그 국제시장 나오고 뭐 저기 김재동 뭐 주진우 기자 해가지고 애국 소년단 팟캐스트도 한다고 하는데 참 애국이 뭐. 아니 그래서 저기 아까 결핵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쯤에는 그러니까 결핵은 유럽을 아예 덮쳤고요. 결핵이. 콜레라는 아시아를 덮쳤대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콜레라는 원래 겐지스강 이런 데서 물 잘못 먹어서 나오잖아요. 수인성 전염병. 그래서 수인성 전염병 나왔습니다. 물 잘못 먹는 게 아니고요. 수인성 전염병이라고요. 그게. 알았어요. 자기 여기서 이렇게 붙나? 예? 내 편을 들어줘야지 이때는. 아니 저는 일단 뭐 똑똑한 편이에요. 그래?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시아로 번져가지고 조선까지 넘어오는 거예요. 콜레라가 100만 명 넘게 죽었대요. 아 그래요? 콜레라 때문에? 엄청 많이 죽었다고 알고 있어요. 호열자. 호열자? 호는 뭐? 호랑이. 호랑이가 열. 호열. 호랑이가 몸 안에 들어오는 것 같이 아프다 해서 호열자라고 불리었다고 하는데. 몸 안에 들어오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럼 못 견디고 죽잖아요. 아마 총 크게 3-4번 정도 조선 콜레라는 이제 종종 이렇게 물 갈아 마시고 이럴 때 잘못하면 나니까. 수인성. 손도 깨끗이. 그거는 나중에 이제 이 원인을 말할 때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상수도 하수도가 예전에는 없잖아요. 도시들. 그렇죠. 우물이 있죠, 우물. 아니 그리고 이제 이게 하수도 개념이 잘 없잖아요. 막 그냥 특히 유럽 도시들은 더 그랬고. 손 제대로 씻고 이런 게 버릇이 없고. 이 손 씻고 이런 버릇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천년도 있지 않습니까? 신대륙의 그 인디언들이 왜 그렇게 다 죽었냐면 이 생각보다 이 사람들이 깨끗하고 가장 위생적인 민족들이었대요. 그러니까 유럽 애들은 더럽고 이렇게 들어온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깨끗하고 위생적이다 보니까 이 전염력이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해져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무방비. 실제 아메리카 인디언이 우리 조상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왜? 우리 조상의 일파가 건너간 거예요. 한반도에서 건너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접대 한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몸을 청결해하는 걸 좋아했대요. 깨끗한 민족이네. 그리고 그렇게 건너가다가 베링해를 지나서 건너갔잖아요. 네네. 아주 추운 지방 건너가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균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이쪽에 살다 보니까 유럽에서 온 애들이 갖고 온 변에 대해서 또 무방비가 됐다. 그래서 삼국시대, 고려시대까지는 그러니까 통일신라 이때까지는 큰 병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을 휩쓸어가는 큰 병은 없는데 조선시대 많이 들어오거든요. 몇 번이 생긴다고요. 그 이유가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별로 안 씻는데 목욕문화, 그러니까 불교 때는 몸을 정갈이하고 이걸 많이 하는데 조선시대로 들어오면서는 불교가 이제
탄압받으니까 목욕 문화가 별로 발달 안 한대요. 또 신체 발부 수지에서 내가 이게 뭐 그죠 머리카락도 중요시하니까 씻고 일하다 보면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그래서 그런데요. 그래서 덜 씻었군요. 조선시대 땐. 그래서 좀 청결도가 떨어지면서 전염병이 더 그리고 초상이 나면 못 씻겠죠. 그러니까 시체를 옆에 두고 며칠 동안 밥을 먹잖아요, 다 같이. 전 마을에 사람들이 와서 5일장, 7일장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콜레라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말했지만 물 같은 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데 죽은 사람 그 근처를 다 소독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집에 찾아와가지고 그 같은 물을 가지고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조선시대는 그렇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고려시대는 화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고려시대 그 영향도. 화장하면 확실히 뭐 세균은 그렇죠. 이제 일단은 없애버리는 거니까. 하여튼 뭐 이제 주요 질병들 한 번씩 다 나온 거죠. 이제. 그렇죠. 이제 뭐 대충 했죠. 그러면 쭉 한번 보면 시간도 많이 됐어요. 그래요? 결핵, 그다음에 호열자, 이게 콜레라고요. 연병이 장티푸스, 또 장질부사. 뭐 그 정도. 또 마마가 중요하네. 홍역과 천연두. 홍역도 근데 치사율이 좀 높나? 좀 높다고 이러던데요. 홍역도. 그러니까 아까 25% 정도였다고 했잖아요. 천연두가. 근데 홍역도 한 10% 정도는 됐대요. 근데 이 참 뭐 대충 뭐 끝 마무리할 시간인데 갑자기 또 뭐가 궁금한데요? 결핵을 우린 거의 100% 다 결핵 예방접종 맞잖아요. 네, 그렇죠. 우린 100% 맞아요. 불주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어깨에 요즘 애들 보면 소림사에 왜 이마 애들 찍듯이 9개 구멍 빠바방 뚫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넣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접종을 맞으면 안 걸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결핵에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말하지만 이게 세균들이잖아요. 주로 이제 바이러스, 독감은 이제 그러니까 감기는 바이러스지만 기본적으로 박테리아 세균들인데 이게 우리가 항생제가 제일 처음 나온 게 뭡니까? 페니실린이잖아요. 페니실린 나오고 그다음 계속 우리가 항생제 발전해 오잖아요. 2세대 항생제, 3세대 항생제. 근데 요게 만들어내면 또 거기에 대해서 얘들이 내성을 가지고 생기고. 또 새로운 게 나타나요. 결핵도 지금 100% 완치됐다고 했는데 좀 어려운 전문용어라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다제네발성 무슨 결핵해가지고 이게 지금까지 항생제 또 안 듣는 또 병이 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슈퍼박테리아 이게 사실 계속 그 반복된 역사예요. 그래서 사실은 세균이 박테리아가 더 빨라요. 이 머리가 더 좋거든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대응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그 닥터스라고 에릭 시글이라고 맞죠? 뭐 모르겠어요 저는. 의사 출신 소설가 닥터스라고 그거 보면. 첫 장면에 하버드 의대 이제 의학 스쿨에 딱 들어온 학생들한테 교수가 딱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이 우리 인류의 의학이 발전해가지고 정복한 질병이 몇 가지라고 생각하는가? 애들이 막 말을 한단 말이죠. 그 교수가 뭐 한 자리 숫자를 말해주는가 그래요. 우리 인간은 아직도 감기 하나도 못 잡고 있다. 바이러스도 그렇고 박멸 완전하게 치료하는 질병은 거의 없다. 뭐 그러면서 하듯이 사실은 병이라는 게 특히 세균과 관계되는 건 계속해서 얘들도 대응해요. 머리 좋게. 짧은 시간 내에 얘들은 또 세대가 계속 성장 분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더 머리가 좋은 거죠,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의 주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지구의 주인은 바이러스예요. 저는 지구의 주인은 한민족이 아닐까. 좀 너무 갔나요? 그렇게까지는 안 가도 되는데 너무 간다. 뭐 다음에는 이 항생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죠. 뭐 왜냐하면 이 항생제가 어느 정도로 발전을 했는지도 좀 얘기해야 되니까. 얼핏 제가 들으니까 우리 한 70kg 정도 남자 몸무게에서 세균, 그러니까 박테리아를 쭉 빼면 한 3kg가 나온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1kg 전 드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사람마다. 하여튼 그 무게가 걔네들은 엄청난 무게를 갖고 있다고. 그만큼 이제 우리 몸에 많이 박테리아들이 살고 있고. 그럼요. 그리고 그렇죠. 우리 몸에 이제 이걸 사실 여기 지금도 다 박테리아 있어요. 여기 어디 보면 다. 그래서 하여튼 너무 그 균들을 깨끗하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인간에 관련된 건 아닌데 왜 포도나무에 왜 필록세라라는 병이 있었잖아요. 한번 유럽을 완전히 한번 휩쓸거든요. 그래서 유럽 와인 말고는 다른 쪽의 와인으로 치지도 않다가 칠레에 심은 칠레에서 겨우겨우 그 모종을 가져와서 다시 살리는 거예요. 접붙여가지고. 지금의 유럽에 있는 포도나무는 다 칠레산이라고 보면 돼요. 사실 칠레가 오히려 그죠. 그 원산이. 그래요? 그러면서 와인이 이제 생산이 많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그 당시 유럽 상류층들은 와인 말고는 술을 안 마셨대요. 그러니까 맥주나 위스키를 안 마셨대요. 싸구려 술인가 이게.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맥주와
위스키가 이제 상류층들도 먹기 시작한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나무들의 질병까지도. 네, 한번 살짝 담아주고 간 거예요. 이렇게 질병 하나가 우리 인류의 모습을 크게 바꿀 수 있다. 그럼요. 그럼요. 이런 말씀을 오늘 또 우리 알짱 PD님이 또 정리를 또 해주셨네요. 이제 갈까요? 자, 저희 오늘 그 떡국열차가 준비한 내용은 요 정도 였고요. 다음 시간엔 뭐 훨씬 또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또 준비가 돼 있겠죠. 뭔데요? 1교시 리뷰가 제일 재밌더라고요. 예, 다음 주에 다시 저희는 재밌는 아이템 찾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